한준호의 방송사고급 워딩이 화제입니다. 짧게 먼저 보시죠. 장인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라는 말씀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12월 14일에 저희가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법령을 통과를 했고 이제 시행일이 7월이 되면 사실 시행된 이후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에 이제 MBC 카우치 사건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선 그럴 때는 빨리 플랫폼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청자들에게 빨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뭐 메시지를 냈었던 건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준희 교수하고 저희가 네네. 이제 충분히 네, 얘기를 어제 하긴 잘 했어요. 봤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고민도 있어요. 네. 실제로 고민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과열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과열된 측면. 그러니까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서 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네. 비판도 있었으니까 그건 비판이 아니라 이제 네네. 억측인데 근데 그게 혼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본인 어필을 하셔야 되니까 네, 소수 지지자들한테 나 그래도 뉴스공장은 출연했지만 할 말은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뉴스공장을 때리는 의원들의 경우 차기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게 자신의 당권과 다음 총선 공천권을 확보하는 길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동안 뉴스공장과 답에 출연해서 후원금 꿀 빨던 시절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의리라고는 없었던 인간 같으니 일단 한준호가 때린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말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터진 디올백 보도는 급격하게 여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결정적 특종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시작으로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결국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계엄으로 자폭했다고 보는데 이건 다 아니까 떠나서 지금 검찰이 난리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특사경입니다. 2%로 특사경의 지위를 날린 것에 난리치죠. 이건 검찰의 밥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슈화시킨 유일한 기자가 장인수 기자입니다.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자고 대놓고 이 안건을 갖고 왔고요. 각 부처별로 특사경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안 체크도 했는데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좀 명확합니다. 정부 안대로 하고 싶은 거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적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면서 나는 반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말이 넘어갔는데 이게 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왜 검사가 갖느냐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검사가 왜 수사 전문가냐 아니 경찰은 경찰이 수사 지휘 받지 않고 하는데 특사경은 다를 게 뭐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길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비교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이 특사경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요. 사실상 저 혼자 떠들어왔습니다. 특사경 문제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나온 다음에 그 어떤 전문가도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 검사들은 이미 이걸 준비해 온 거예요.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이제 수사권을 뺏기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뺏기고 있을 순 없잖아. 야, 우리 특사경 통해서 해보자. 요거를 그냥 은근슬쩍 우리한테 남겨서 요거 갖고 해보자라고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작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생각, 이 기획을 하고 요거를 준비를 해온 거예요, 검사들은. 그런데 믿을 만한 취재원이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가 가능한 분이 그거를 취재를 해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장 기자님, 지금 검찰 내부는 이래요. 이러다가는 진짜 당해요. 이거 특사경 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검사들은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특사경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정관으로 대접받고 이 수사 통해서 이 얘기를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분이 해주는 얘기나 어떤 일부의 자료를 봤을 때 이거 맞네, 이거 심각하네, 진짜 그렇게 되겠네,
라고 하고 이미 10월 3일 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발표된 정부의 개혁안을 봤더니 실제로 특사경의 수사 지휘 권한은 콕 집어서 공소청 검사들이 갖는다, 남겨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사경도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거죠. 이거 되게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검사를 통한 부패 카르텔도 조금은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검사들이 수사에 일절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셨으며 이번에 결국 날아갔죠. 이번 검찰 개혁에 있어 장인수 기자는 분명 시대적 소명을 다해냈습니다. 특히 기자의 보도로 세상은 분명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의 경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풀 텍스트는 전혀 문제 없었지만 결국 조선일보 프레임에 걸려들 논란의 여지는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 전부를 부정할 정도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기득권 언론들이 융단 폭격을 퍼붓던 그 지독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김어준 총수와 같은 강력한 스피커들이 진보 진영에 흩어진 목소리를 결집하고 반격의 진지를 구축한 공로는 지대합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 언론사에 기록될 만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전략가도 실수를 하고 탁월한 스피커도 오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험난한 정치 지형을 헤쳐나갈 때 참고하는 여러 나침반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오류가 없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전이라 생각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죽어라 물어뜯고 저쪽 사람들보다 더 공격을 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또한 제가 지금의 사태를 우려하는 이유는 스피커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진영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나와 생각이 1mm만 달라도 특정 스피커의 의견에 이견을 달기만 해도 곧바로 이찍, 작전 세력, 수박이라는 끔찍한 멸칭과 낙인이 날아듭니다. 이런 거친 분위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심으로 민주 진영의 승리를 원하며 합리적인 쓴소리를 하려던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가장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외연 확장은커녕 튼튼했던 집토끼들마저 내쫓는 이 자해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과 스피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번 정책이나 인사는 비판한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가 진영 내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도 결국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지와 비판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광장, 그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